짐살라빈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실험적인 곡을 들고 와서는 레드벨벳이라는 이름값을 이용해서 음악적인 실험을 해버렸다. 뿅.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지용입니다. 이번에 레드벨벳의 사이코라는 노래가 나왔죠. 굉장히 좋은 반응들을 얻고 있는데 오늘은 왜 사이코가 이렇게 좋은 반응을 얻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이유는 앞에 나온 두 곡이 다 흥행을 하지 못했죠. 레드벨벳 팬분들이 들으시면은 좀 속상하실 수도 있는데 짐살라빔과 음파음파는 솔직히 상품성이 좀 떨어지는 노래였다고 생각합니다. SM 측에서도 오죽 생각을 해서 음악을 냈겠냐마는 저도 엔터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봤을 땐 저 두 곡을 꼭 레드벨벳한테 쥐어줘야 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짐살라빈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실험적인 곡을 들고 와서는 레드벨벳이라는 이름값을 이용해서 음악적인 실험을 해버렸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같은 코드가 계속해서 무한하게 반복되고 사람들이 듣기 힘들어하는 로우 사운드 음악에 인디언 죽음 같은 사비까지 개인적으로는 대중들이 조금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온 음파음파 같은 경우는 그걸 만회하려고 살짝 대중적으로 들고 나왔는데 전체적인 컨셉이나 안무적인 부분에서 정말 별로였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비 부분이 귀에 쏙쏙 들어오지도 않았거든요. 두 음악 다 SM 측에서 레드벨벳을 이용해서 뭔가 음악적인 실험을 해보려고 하다가 좀 잘 안 됐던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세 번째로 나온 사이코 같은 경우는 그 실험에서 드디어 벗어나서 레드벨벳이 잘할 수 있는 본래의 음악을 들고 나왔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듣기 힘들어하는 너무 로우, 너무 하이한 음악이 아니라 참 편안한 사운드에 중독성 있는 음악을 들고 나왔고 비트도 지금까지의 듣기 어려웠던 난해한 비트보다는 사이코 하는 이런 리듬 타기가 굉장히 편안한 물결형 리듬을 들고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워낙에 회사가 힘도 있고 상위 티어에 있는 아이돌이기 때문에 본디 자기 음악만 들고 나와도 순방을 할 수 있는 그룹인데 지금까지는 너무 실험적인 음악을 들고 나왔고 이번 사이코라는 음악이 레드벨벳한테 잘 맞는 음악이라고 생각이 돼요. 앞에 나온 두 곡들이 대중들한테 좀 실망감을 안겨줘서인지 이번에 레드벨벳이 자기 본래의 음악을 들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래 레드벨벳은 이거지 이러면서 더 많이 들어주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뿅. 두 번째 이유는 컨셉입니다. 여러분은 레드벨벳 하시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나시나요? 아주 해맑고 예쁘고 밝은 느낌의 그룹이 생각이 나시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그런 밝은 분위기에 소녀 같은 사람들이 살짝 딥해지고 다크해질 때 나오는 반전적인 매력을 참 잘 보여주거든요. 예를 들면 피카부라던가 배드보이라던가 평소에 일상에서는 한없이 밝은 소녀였다가 무대에 설 때 살짝 다크해지면서 딥해지는 분위기.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덕질하는 사람들을 양산해낼 수가 있고 무대의 분위기를 훨씬 더 장악을 하기 쉬워지는 거죠. 이번에 나온 사이코도 그런 비슷한 분위기를 담고 있죠. 레드벨벳이 잘 할 수 있는 컨셉을 들고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뮤비들을 보다가 보니까 저는 영화 아가씨가 생각이 났어요. 영화 아가씨가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것도 모르는 소녀 같은 순수함에서 나오는 퇴폐성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느낌이 비슷한 느낌이 났었어요. 컨셉을 원래의 막 밝은 컨셉보다는 이미지와 다르게 살짝 반전을 줘서 다크하게, 딥하게 가져가면서 조금 더 좋은 효과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뿅. 세 번째는 지금 음악 시장의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음원 조작 사재기 엄청나게 이슈였죠. 그 당시에 음악을 냈던 아이돌들은 모든 팬덤이 발벗고 나서가지고 엄청나게 밀어줬지만 순방만 할 뿐 1위에서 5위 사이에는 들어가지 다 못했습니다. 수만 명의 팬덤이 스트리밍을 밀어주는데도 발라더들에게 상위권 자리를 전부 다 빼앗겼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도 발라드 싫어하지 않습니다. 저도 노래방 가면은 발라드 불러요. 그런데 페이스북으로 조금 유명해진 가수들이 수만 명, 수십만 명의 팬덤이 몰려다니면서 스트리밍을 밀어주는 아이돌 팬덤보다 압도적이다?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이쪽 바닥에서 음원 사재기 하면은 예전부터 너무너무 잘 일어났던 일들이고요. 음원 사재기가 이슈가 너무 크게 되다가 보니까 그 상위권을 먹고 있던 발라더들
정말 귀신같이 한 번에 사라졌죠. 갑자기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사라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다시 나중에 되면은 스물스물 음원 조작이 또 기어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알파고가 음원을 건드릴 수가 없는 분위기죠. SM을 등에 업고 있는 레드벨벳이라는 거대한 팬덤, 그리고 세 번째 만에 나온 팬들이 원하는 음악, 이런 상황이라면은 음악의 신 알파고님께서 손을 대지 않는 이상은 레드벨벳의 노래가 음원 시장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번 사이코만큼은 저번과는 다르게 성공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디까지나 제가 혼자 생각한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재미로만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활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안타깝게도 웬디가 아주 큰 사고를 당해서 크게 다쳤죠. 방송국 측의 실수로 손목 골절과 골반 골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손목 골절 같은 경우야 댄서들에게 엄청나게 커다란 타격으로 다가오지는 않지만, 골반 골절 같은 경우는 여자 댄서에게 특히나 굉장히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큰 부상입니다. 방송국 측의 대처도, 방송국 측의 사과도 정말 좋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많은 팬들이 쾌유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재활 꼭 잘하셔서 다시 한번 좋은 무대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지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